오랜 방송 시청자 여러분, 2023년 5월 9일 아침 9시가 돼갑니다. 아침 9시네요. 2023년 5월 9일 아침 9시. 어제 여러분 어린이날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어린이들부터 이 섬김을 받을 사람들이 이제 저희 방송에 아무래도 많이 보지 않나 싶은데, 페이스북 보니까 전부 어버이날 다른 분들도 많이 즐기고 있는 편이에요. 주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러 나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옛날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인데 참 좌익들이 득세하면서 이 공휴일에서 빼버린 것이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어제 오늘 이 페이스북을 뒤흔드는 것은 어버이날 자기들끼리 엔조이했다 하는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김남국 하고, 그 다음에 태영호와 누구야, 김재원 징계하는 거 반발하는 그런 페이스북 많이 올라오네요. 페이스북에 주로 이런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이 국민의힘 사람들 비겁해요. 사람 이름을 당당하게 적지도 못해. 제발 웃기지 마라. 근데 글자 틀리고 징계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어버이날 즐겁게 보냈다는 거, 주로 이 어버이날 즐겁게 보낸 맛있는 식사하고 대접받은 자식들한테 그런 거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김남국 위선, 김남국의 위선에 대한 글들이 페이스북에 주로 많이 올라오네요. 백신 문제는 조금 지속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국민의힘에 징계를 해서 되겠느냐. 북한민주운동위원장 허광일 씨도 이렇게 당 지도부가 먼저 사퇴해야지 너놈들 그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저희들 잘 아는 사람들도 저희 잘 아는 사람, 태극기 애국자들 같이 옛날에 이 유튜브 하면서 하던 사람들도 태영호 김재원 징계 바른말이 왜 문제냐, 중징계 하면 국민의힘 끝난다. 저희 잘 아는 사람 안 선생도 이런 글을 올리고, 이 국민의힘 징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 글들이 총총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김남국이 이게 매일 라면만 먹었다 하면서 옛날에 임춘에 라면만 먹고 뛰었다는 얘기는 기레들의 작품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스스로 라면 먹고 했다 하는 빈곤 코스프레를 했다는 거, 김남국에 대해서는 이 빈곤 코스프레 했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날, 울진군 같은 울진군수의 글이 올라왔는데, 손병복 씨라고 울진군수 어버이날
오늘 보니까 서울에는 무슨 이 공짜로 밥 주는데 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공짜 밥 주는데 무료 급식하는데 갔다.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시골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을 굉장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접을 잘합니다. 자식들보다 더 잘합니다. 카네이션 달아주고 동해강 같은 데서 잔치 열어가지고, 시골은 이 노인들의 천당입니다. 천당. 이제 앞으로 어제 임태수 회장님하고도 제가 전화해가 얘기했지만은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노인 복지는 불가능할 거예요. 어제도 그 어버이날 전 울진군 같은 경우는 전 군의 마을회관에서 잔치를 다 열어가지고 어버이날 자식 우리가 그 필요 없을 만큼 복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꽃 따라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으로 잔치도 해주고 돈도 주고, 아주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또 풍요한 지역자치단체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건 굉장히 그 지역 어른들 어버이날 잔치는 진짜 근하하게 합니다. 울진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천당 이상입니다. 변정님도 반갑습니다. 의리님, 내가 어제 미국에서 문자 보낸 사람하고 그래서 또 댓글 단 이성우님인가 이우성님인가 잘 모르겠네 했지만은 조금 약간 까다로운 방송하고 주관적인 방송합니다. 그래서 매너가 까칠합니다. 오냐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고마움은 그렇게 값싸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고마운 것은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진 성숙한 자유민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그게 내게 대한 최고의 답례, 보답이기 때문에, 보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 해가지고 온 사람한테 다 완전히 스패너 줘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구독하는 사람 앵벌이 코인 몇 푼 뽑물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 그게 방송이 아니잖아요. 후원하고 구박받고 이러잖아요. 돈이 제일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나의 삶, 짧은 삶의 가치가 인간이 발전해 개발해 놓은 그 덕목들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사람이 고상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거. 고상하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추럴 자연적이고, 그 다음에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적게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진실하는 거, 그게 인간이 가장 노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건희 성령 맨날 짜증내는 이유가, 그게 천박한 이유가 내추럴 하지 않거든. 내추럴 하지 아니하고 아티피셜 하거든. 그것도 아주 나쁘게 파브리케이트 된 거 같고 메이드업 된 거다. 메이크업 된 거거든. 싫거든 인간이. 그것도 탐욕과 이기심과 속임이 잔뜩 가미된, 짬뽕된, 혼재된 그 얼굴을 조작하고 옷을 조작하고 너무 싫어하거든. 너무 안 꾸며도 그것도 악덕입니다. 사람들 만나고 다루고 할 때 완전히 머리에 까치집지가 아니고 부시시하게 기 나온 거, 그것도 악덕입니다. 너무 안 꾸민 것은 악덕이고 너무 꾸며도 악덕이고, 그 중간치를 찾는다 하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인간이 너무 착한 것도 악입니다. 너무 악한 것도 악이고, 너무 용감한 것도 악이고, 너무 비겁한 것도 악이고, 그 중용을 찾아가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민, 그게 가장 공자 중용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이라든지 중용을 찾는 게 그게 곧 미덕의 끝판입니다. 오늘
오늘 그래서 중용을 잃어버린 이 망상적, 그러니까 일루시브하고 유토피안적인 그 랩트윙이, 좌익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리고 생존술에 있어서, 그리고 운명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운명, 그 내가 가장 탐독했던 책 중에 하나, 라이널 니브의 인간의 본성과 운명 1권, 2권. 책이 뭐 닳도록, 책이 다 떨어지도록 제가 그 가장 탐독한 책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본성과 운명. 서구 사회 이 주데오 크리스찬 전통에 기반된 인간은 무엇인가? 그 인간학이라는 과목도 옛날에 내가 한 과목을 들어봤지만은, 인간학 과목도 들어봤지만은, 이거는, 이게 인간의 본성과 운명, 뭐 과학적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주데오 크리스찬 트래디션에 기반된, 다시 말하면은 유태 기독교 전통에 기반된 인간관, 인간은 죄인이고 신의 이미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쭉 나오고, 인간은 악마만큼 사악하고, 인간은 신만큼, 천사만큼 인간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일 수 있는 반면에, 자선할 수 있는 반면에, 인간은 악마보다 더 위선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인간 본성의 선악의 폭이 굉장히 넓은 이 주데오 크리스찬, 유대 기독교 히브리 이 계통의 인간관, 그게 잘 요약되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책이 라이널 니브의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거든. 거기에 2권 앞부분 보면은 좌익은 왜 구조적으로 사기꾼인가? 그 유럽 한창 공산주의 사상이 휩쓸고 지나갈 때 막 엘리트들은 전부 좌익이 될 때,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해방전국 때, 그때와 같이 지식인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이 좌경화될 때에, 그때 라이널 니버나 폴 틸릭 같은 사람도 그 좌빨들의 그 알량한 낙관주의, 공산주의 사상이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유토피안적 평등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사기에 속았을 때, 속았다가 다시 지능선으로 탈출할 때, 젊은 날 빨갱이가 됐다가 나이가 들어서 빨갱이가 벗어날 때의 경험들, 그걸 기반으로 인간의 본성과 운명,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과거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약 2, 3천의 기독교 역사라든지 혹은 이 그리스 로마 전통 포함해가지고, 철학적인 거 포함해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막 이렇게 파악해 보려고 아둥바둥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라이널 니버도 거기에 포함되거든. 이 라이널 니버 같은 경우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정치 사상을 논해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열이 굉장히 많이 나겠네. 잠깐 방송 끊어질 수도 있겠네.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묘사된 바에 의하면은 이 좌익들은 인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굉장히 착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과장해가지고 인간의 사악한 사기 근성이라든지 위선의 본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추어버린 것이 사회주의거든.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은 인간이 민주화의 탈을 쓰고 얼마나 사악하고 거짓말할 것인가를 자기들 스스로 감추었거든. 그 현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이런 사건들이거든. 지금 이게 계속 뭐 거짓말 계속 바꾸고, 김남국이 이거 문제는 위선의 문제거든. 뭐 코인 파고 돈 벌 수 있지. 돈 다 좋아하니까. 돈을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는 잘못된 좌익 사상에 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자기가 자기를 지금 해코지 하는 거거든.
중앙일보와 신이 나가 톱뉴스에서 막 조지고, 조선일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조지고, 그거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좌익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망상적 이 낙관주의, 인간에 대한 좌익이 가지고 있는 그 망상적 좌익의 한계, 그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막 때리는 거 이제 때리는 거다. 요것도 조중동 지금 때리는 것도 위선이거든. 요 민주파리 5.18 카르텔이 요게 때리는 것도 요게 사기거든. 지금 대한민국은 우파가 없거든. 우파가 있으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 상황이면 미친 듯이 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거든. 이제 박정희 무슨 영구에 빨면서, 이승만 영구에 빨면서 박정희 좀 때리고, 또 박정희 또 추념한다면서 또 박근혜 좀 때리고, 뭐 수준이 그 정도지. 이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우익의 이 이념, 사상적 우월성에 대해서는 그거를 관통하는 건 그런 뭐 보수 우파 단체나 혹은 연구기관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도 뭐 불만은, 오늘 박용희 씨가 페이스북 글오는 거 봤더니 이승만 연구회에서 은근히 이승만을 박정희가 홀대했다고 계속 그냥 박정희 홀대하고 박근혜도 이승만 홀대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갈라치기 하고, 그래하면서 이승만 연구회는 윤석열 만세를 부르러 가더라 지적을 하려고 맞거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로 이어지는 우파 사상의 리얼리즘이라고 할까? 아이디얼리스틱 리얼리즘,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그런 굉장히 고상한 선언. 나는 대한민국 산업화, 박정희의 성공은 국민교육 헌장의 성공보다 너무나 위대하거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민족, 국가에 대한 의무 잘 조화되어 있거든. 그 국가의 선언이 하나 중요하게 제대로 서면은 국가가 바로 서거든. 요즘 그런 국가관이 어딨노? 그거 없애려고 완전히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몸과 마음을 바쳐 뭐 나라와 민족을 사랑 싹 없애버렸잖아. 빨갱이들이. 왜? 국가는 없어져야 되거든. 몸과 마음을 바쳐 딴짓을 해야 되거든. 민주화를 위해서 몸을 불살라야지. 요것들 계속 해가지고 요것들이 무슨 잘못된 망상의 찌꺼기에 들어가지고 계속 일하거든. 지금 조선일보, 톱뉴스, 박원순 미화 다큐, 피해자가 집권,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 김남국, 이 지금 계속 지금 이 좌익들이 보여주고 있는 위선은 좌익의 사상의 결함이고, 이 사상의 좌익의 위선과 이중 게임은 조선일보가 최고 악랄하거든. 그리고 윤석열 조선일보가 지금 묻지마로 비호하고 있는 윤석열 일당이 박원순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위선적이고 훨씬 더 악랄하게 표리부동하거든. 김남국의 코인 가지고 무슨 샀다니 안 샀다니 팔았다니 안 팔았다니 무슨 어디 예금 가져왔다느니 무슨 떨어진 구두를 신었다느니 무슨 라면만 먹었다느니, 이거 박원순 이거 미투하면서 피해자 뭐 어떻게 떠들고, 이거 조선일보가 이거 떠들어봐도 윤석열 김건희의 위선에 비하면 세발 피거든. 조선일보가 좌익의 망상성, 좌익의 위선, 좌익의 이중성, 좌익의 거짓된 낭만성, 좌익의 망상성, 좌익의 내로남불을 이렇게 조선일보가 열심히 박원순부터 헐뜯고 김남국 하지만은, 이 결국은 이런 위선의 끝판왕인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거든. 이 똑같은 좌익은 위선적이다, 빈곤 코스프레 하면서 돈밖에 모른다, 이게 공산주의 빨갱이들, 사회주의자들의 본색이거든. 그래서 막 노무현도 그렇고 김대중은 더 했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저 빈곤
문재인 저거 무슨 열정페이 한다고 했지만 가진 거 돈밖에 없다 깡카나 내보고 털으라 그러면 가진 거 돈밖에 없어. 포크레인가 돈 퍼올 거야 나는. 그 돈에 아직도 돈에 미쳐가지고 돈을 기준으로 있는 자 없는 자 기준으로 아직도 좌익 사상에 찌들어서 책방을 저는 거로 윤석열의 비호하에 운영할 정도 되면은 저 돈에 환장한 놈이거든. 돈에 환장해가지고 열정페이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무료로 자원봉사 받는지 이거는 돈에 그렇게 민감하고 자기들은 최저임금 올리고 다 하면서 열정페이 나쁘다 하면서 저런 위선은 돈에 환장한 놈들이 김남국처럼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게임이 평산 서점이거든. 오늘 보니까 평양 양산 합체가 평산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평산 서점이 있는 곳에 가면은 지도에 평양 부분에 글자를 옴작 글자를 써가 지도 그 조형을 세우는데 평양에 자유평등이라는 단어를 굵지막해가지고 한반도의 자유와 평등의 아지트는 평양이다. 그 조형물에 그렇게 새겨놨다니까. 좌빨들은 끊임없는 망상, 평등이라는 망상이라든지 복지, 인권이라는 망상이지 민주라는 망상을 그 망상을 자기 망상을 봉사하는 놈들이지. 그게 국민을 봉사하든지 국가를 봉사하는 건 좌익이 아니거든. 좌익은 덜 익은 혹은 위선적인 표리부동한 것과 속이 다른 자기의 망상, 현실이 동떨어진 망상, 인간이 자기가 고상하다는 교만의 망상을 계속 평생 동안 붙들고 망상에 찌드는 인간이지. 좌익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다든지 뭐 좋은 민주국가를 만드는 좌익은 없거든. 그래 국가 3.1로 나오지. 사람 사는 세상 하면서 사람이 몹쓸 땅으로 만드는 게 그게 좌익이거든. 왜? 그 망상이 현실성이 없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게 구조적이고 본성과 운명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라이놀 니브 같은 경우는 The nature and the destiny of man. 다시 말하면 좌익의 본성과 운명 그리고 그 중간에 살아있을 때 생존 방식이 바로 위선이다. 이걸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에서 특히 구체적인 사례는 유럽의 사례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민주화 똑같아. 풍요와 부가 넘쳐가 식민지가 돈 많이 끌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기를 망상적 사기를 치더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은 식민지 해가지고 아프리카 착취하고 아시아 착취하고 식민지 국가 착취해가지고 금을 끌고 모으고 노예를 부리고 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풍요와 부와 자유와 넘치는 자유와 풍요를 감당이 안 되니까 하늘에 뚝 떨어진 줄 알고 그 다음부터 망상적인 절대 평등을 이야기하고 나 식민지 지배에서 평등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랬어. 그 누군가 착취해가지고 그짓 하거든. 인간은 누군가 착취를 하지 않으면은 여유를 못 부리고 자유가 없어. 경제적 자유가 없어. 그리고 풍요도 없어. 누군가는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풍요와 자유를 입으로 말할 시간도 없어. 인간은. 그 인간의 동물 본성 생존 자체 구조가 그래 돼 있거든. 막시즘 봐도 그렇고 막시즘이 아닌 것 봐도 그렇고 그게 인간의 본성과 운명인데 이것들 얼마나 그들은 피웠노. 뭐 온갖 아름다운 가게 하면서 더러운 가게 만들어 가지고 돈 빨아 가지고 참견연대로 때리면은 아름다운 가게로 모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수십 배 되는 돈을 착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빈곤 코스프레를 한 게 박원순이거든. 지금 빈곤 코스프레를 했거든. 이 빈곤 코스프레의 대마왕이 1등이 박원순이야. 노무현은 그만큼 빈곤한 코스프레 하지 않았어. 뭐 노무현은 요트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문재인도 그 정도 빈곤 코스프레 하지. 농부 코스프레 하고 파치산 코스프레 하고 무슨 통일전사 코스프레 하지. 빈곤 코스프레는 박원순보다 덜 했지. 나이가 60 몇 살 될 때까지 빚이 몇 억이라 그런 것은
그때 당시 변호사 1년에 300명밖에 안 나온대. 돈이 한 100억 안 가지고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그것도 박원순 정도 이러면 변호사 돈을 끄는 시대니까. 김남국이도 전남대 나와가지고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100억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여튼 10억 유지하면서 뒤에는 코인에 돈 묻어넣고 어디 묻어넣고 지금 더불어노동당 그 운동권 출신들 털면 다 재산 100억은 돼요. 쟤들 겉으로는 뭐 10억 뭐 15억 뭐 이렇게 재산 하지 마라. 다 내보고 털어 그러면 다 100억짜리는 돼. 그 아들 도둑질을 하려고 민주화 운동했지. 그 아들 민주화 운동하려고 민주화 운동했나. 부자들 재벌들 그거 왜 착취하느냐. 거기에 붕괴해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민주화한 거예요. 그 패시미스트한 뷰고 그 패시미스트한 뷰가 사실이야. 이게 가짜뉴스 적폐몰이에 현명관이 지옥 5년 겪었다고. 야 조선일보 누가 이래 몰았는데. 가짜뉴스 적폐몰이 조선일보 윤석열 패거리가 정치검사들이 한 거예요. 현명관이 겪은 지옥 5년이라면은 그 지옥 5년은 윤석열 문재인 작품이야. 사도 남만하고 쳐잡아졌네. 야 민주당 동봉투 핵심에 강내구 구속됐다는데 검찰에 초기화된 깡통폰을 냈다고. 한동훈한테 배운 기술이야. 이 모든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망상적 빈곤 코스프레, 공정 코스프레, 자유 코스프레 그 정점에 윤석열이 다 합친 것 같은 위선과 표리부동과 내로남불이 그거 윤석열 김건희야. 조선일보가 이 사람들 때려 국민들에게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리는데 이게 바로 좌빨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극이지. 나 이 기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나 좋아하지 않아. 이 기사를 보면은 이 기사를 뜰 때는 반드시 윤석열이는 이런 빈곤 코스프레, 가난 코스프레, 공정 코스프레, 위선 코스프레, 자선 코스프레. 김건희 자선 코스프레 위선 얼마나 위선적이고 치가 떨리다 치가 떨려. 이 사람들 아무리 해도 핸드폰 초기화해가지고 검찰 협조 안 하는 것은 한동훈한테 당할 사람이 없고 주식 사기는 김건희한테 당할 사람 없고 법치를 깨가지고 불법으로 권력투쟁하고 정치검사는 윤석열한테 당할 자가 없고 뭐 이원석이 보니까 무슨 요즘 뭐 마약 뭐 어떻게 잡는다 코스프레 하더라. 야 이원석 마약 타도한다고. 이원석 전라도 출신의 검찰총장 대를 이어 검찰총장은 전라도다. 전라도 출신의 민주파리 정치검사 출신의 검찰총장 뭐 마약 뭐 이수진 장군 이름까지 팔아가지고 마약을 퇴치해야 된다고. 야 그래 마약 퇴치하는데 전두환 손자 전우원이 그 마약쟁이 데리고 5.18 단체들이 미화하고 이제는 무슨 마약 먹방까지 다니고 이제는 어린아이들 뭐 한테 위로받는 방송까지 하고. 아니 마약을 한 마약 흡입자가 전두환 대통령 손자만큼 자기 가족을 폐륜적으로 욕하고 아이 마약 퇴치를 한다는데 마약 퇴치하는 전라도 검찰총장이 있는데 그것도 이순신하고 막 해가 막 띄우더라고. 언론들이 사기 집단이니까. 그런데 마약 먹고 막 뭐 온갖 정언을 다 하고 온갖 폐륜 짓 하고 온갖 거짓말 하고 돌아다니는 전우원이를 아니 58 카르텔들이 띄우면은 마약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양심이 이중적이 되는 거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만해.
이패 내패 갈라가지고 성령하던 5.18 4.3 건드리면은 재판 계속한다면서 이제 10일날 내일 이제 민중홍 사무총장도 우리 원원장도 그렇고 누가 하나 무슨 우파 유튜버가 5.18에 대해서 무슨 북한군 다룬다 뭐 다뤘다고 해가지고 광주에서 재판 받는다면서 제2지만은 그걸로써 제3은 이제 정강훈이 되겠지. 5.18도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찬양받을 건 찬양받고 자기 입장에 따라가지고 할 말 다 해야 5.18이 자유민주화 운동이지. 5.18 비판만 하면은 광주 끌고 가가지고 전두환 재판하듯이 지만은 재판하듯이 그게 테러 린치 재판하면 되나? 조비오 신부는 죽었고 전두환 대통령 살았으면은 전두환 거주지에서 무슨 헬기 기총소사 재판해야 될 거 아이가. 그 광주 와가지고 전직 대통령 그 아주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 따고 들어가는 재판 그래 하면 되나? 다른 데 하면 방청객들이 웃어가지고 그 광주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5.18이 그 자체가 편파적이고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거 내 말도 아니야. 전북 출신이니까 최진석 교수님이 그걸 가장 개탄하고 있고 여러 누구야? 옛날 MBC 사장 나왔던 우리 누구야? 박명규 씨. 그것도 지금 치를 떨잖아. 5.18이 당연히 비판받아야지. 건국도 비판받는데 빨갱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위대한 나라를 건국도 미친듯이 비판하는데 5.18이 무기호터를 군인경제 왜 비판 못해? 단지치만한 식으로 북한군 뭐 이러면서 광수 그런 거는 5.18 비판이 아니고 거짓말로 남의 명예를 조금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치명적으로 그거는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로서 끝내야지. 5.18과 상관도 없었지만은 자꾸 기사들이 5.18 무슨 모독해가 그런데 그거 아니야. 지만은 그냥 광수로서 멀쩡한 사람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거는 감옥밖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5.18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지만은 자꾸 5.18에 진상규명의 영웅으로 하는데 그 책 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책 뭐 4개 5개 북한군 방점이 북한군에 찍힌 거 아니에요. 북한군이 무슨 무기고 털어 광주 시민들을 총질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 무고하다. 광주 시민이 왜 무고한데? 무기고 털어 군인경찰 총질한 것이 다 북한군들이요? 북한군이면 동조해가지고 무기고 털어서 놈 싸고 광주 사람 싸워야지. 아니잖아. 자꾸 실제로 광주 사태 주범들을 욕하면서 아닌 것처럼 그걸 가장하지 마. 당당하게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 된다고. 무기호터로 군인경찰 총질한 것은 나라를 구한다 해도 그거는 동조 못한다. 말하면 돼요. 그까지 58 세력이 그까지 말 못하게 하진 않아요. 거기까지 말 못하게 깔짝거리고 무슨 유튜브 신고하고 그런 건 뒤에서 기분 나빠 깔짝거릴지 모르지만 그 재판 못 불러. 5.18 지금도 엄청 상당 부분은 비판하도록 다 열려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어기지 못해. 어기면은 난리 나니까 헛소리 하니까 헛소리를 어디 공작당했는지 머리가 돌았는지. 5.18에 대해서 가장 비판 세미나를 크게 많이 한 사람 중에 지만은 박사 할 때는 사회 보고 발표하고 다 했단 갑니까? 한 10여 차례 전국 돌아다니면서. 나는 군중선동의 해악,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촛불난동의 해악, 그 촛불난동의 해악이 민주화 과정에 있는 모든 국가의 민주투사다라는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엉망이 됐다. 그래서 민주화가 과잉민주화로 화염병으로 실패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권위주의 정권이 필요했다. 학문으로 고착되어 있으니까 학문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거 특히 하버드 라인
구조와 기능을 강조하는 사무엘 헌팅턴이라든지 하버드 탈코 파슨스의 후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권위주의적 윤리의식이나 종교를 가진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문화가 꼽히기 힘들다. 그런 가중에 갑자기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화염병 던지고 무기를 군인경찰 총질해본들 4.19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데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름 전체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와야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때 김일성이나 김대중 같은 선전 선동꾼들이 들어오면은 전체주의로 간다. 다 공식이 있단 말이야. 학문의 공식이. 그걸 따라가지고 근거해가지고 광주 사태는 그때 너무 이런 부분이 있고 민주화라는 것을 너무 급하게 한 부분이 있고 사회 혼란이 있을 때는 한 발자국 물러가면서 내야 되는데 너무 탐욕, 권력욕 찌들어가지고 군인들을 불러낸 측면이 있다.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지금도 58 카르텔 광주 세력이 조중동에서 그 의견을 안 실어주면 안 실어줬지 고소고발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도 민주주의에 그게 기본은 있거든. 완전히 기본은 완전히 사라지면은 그거는 큰 영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건 못하거든. 그렇지만은처럼 자살골을 하는 사람들 약점 있을 때 조지는 거지. 정광훈처럼 이제 국민들의 지탄을 막 받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살짝 달려들어가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좌익 세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위선 이게 로만티시즘이라고 할까? 정치적으로는 로만티시즘이라는 단어가 아주 나쁜 단어예요. 정치적 낭만주의라는 것은 멍청해서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인간의 잘못된 허위의식, 교만 이걸 뜻할 때 폴리티컬 로만티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버드에서 가르쳐주지 않아 지금은. 옛날 히틀러 때에 싸워온 지식인들이 다 만들어냈던 단어들이지. 지금은 그런 전체주의에 대한 대항이 약해져가 미국도 작용화돼 가지고 이제는 좌익 전체주의자들을 하버드나 예일 버클리 같은 데 길러내니까. 왜? 작용화돼 가지고 거기도 망상적 교만, 인간이 평등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성차별, 인종차별, 무슨 연령차별, 계층차별을 안 할 수 있는 인간 천만에이션. 옛날보다 인종차별이 심해졌어. 그걸 어떻게 안 할 수 있나? 단지 제도로 만들어 가지고 막 하는 거는 제도는 막을 수 있지만은 인간의 본성인데 그 되나? 요즘은 흑인들이 백인을 때려. 그 인종차별에 기반돼가 때려. 장난 아니야. 지금은 거짓말이 진실을 때린다니까 미국도. 참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극적인 태산이야. 내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도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누가 해놨더라고. 이거 어디서 해놨나.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오크니스나 혹은 어웨이크나 오크나 이 두 개 싸우고 있는데 각성되느냐 아니면은 좌빨로 깨시밀이 되느냐. 여기 지금 미국에 보도된 이 인종 Interracial Violent Crime Incident 2018년도 지금부터 한 5년 전 됐네. 이 통계도. 흑인이 백인 때린 게 54만 7천 건이야. 근데 백인이 흑인에게 폭력을 가했는 것은 그거에 30분의 1이가 30분의 1이네. 5만 9천 건, 6만 건 잡자. 저기 6만 건이면은 백인이 흑인 때리는 거 6만 건이면은 흑인이 백인 때리는 것이 55만 건이야. 약 9배. 이래도 언론에 보도되기는 어떻게 보도되는가?
백인이 흑인 때리는 것만 계속 보도 나오는 거예요. 백인이 흑인 때리는 것만 계속 언론에 내비치니까 흑인이 백인을 죽이고 폭력했는 거는 보도가 안 되니까 이게 역인종차별 아니야. 그거는 미국 살아본 사람이 알 수 있지. 특히 대도시에 동서부 살아본 사람들은 나만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1000명 1명도 없지. 이런 거 얘기하라 그러면은 얘기하면은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뭐 그러고 뭐 어떻게 학교 얘기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쓸데없는 거. 야 그거 문자 보낼 돈 있으면은 18원 문자 보내지 막 18원 내한테 후원해.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건 그런 거는 신중하게. 우리 미정치라는 타인종 간에 주리 언론의 프로파간다는 백인이 흑인 때는 것만 나오지만 사실은 백인이 흑인에게 두들겨 맞는 게 10배 정도, 9배 정도 많다니까요. 인종차별, 역인종차별 벌어져가지고 미국에 뒤에 어떤 기생충 세력이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우리 똑같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호남 좌익들 5.18 피해 입었다고 맨날 피해 입었는 코스프레를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가해를 해코지를 가하고 있는 세력이야. 가장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가장 부당하게 특혜를 받으면서 가장 대한민국의 가해 집단이 되어 있는 게 호남 좌익들이거든. 58 카르텔이거든. 근데 자기들이 가장 피해를 입었다고 코스프레. 미국 똑같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사회가 위선적이 되고 그거 적반하장이 되고 그 사회는 점점점 거짓말이 지배해가지고 대한민국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소위 민주화 세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민주화 세력의 적폐야.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게 민주화의 적폐야. 전부 이 김대중 숭배자, 노무현 숭배자, 문재인의 동지들의 적폐야. 윤석열의 동지들의 적폐라고. 조선일보가 열심히 박원순 다큐 만들어 안 되고 문재인 다큐 만들어 안 되고 다큐도 얘들 막 히트 치잖아. 조국 다큐 만드니까 31억, 노무현 다큐 만드니까 145억, 문재인 다큐 만들면 한 100억은 넘어가겠지. 박원순 다큐 만들면 얘들은 국민의 혈세를 구조적으로 빨아복지란 이름으로 시민단체에서 정권 잡으면서 다 만들어, 지금도 빨아먹게 만들어가지고 좌익은 가진 거 돈밖에 없어. 돈에 환장해가지고 민주화 운동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문제예요. 김남국 코인 미스테리. 아니 돈이 없으면은 국회의원 한다면 돈이 많은 것을 신고를 다 할 게 아니야.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감추는 거야. 좌익들은 다 그래. 지금 우파들은 가난해가지고 재산이 한 뭐 15억, 10몇 억은 된다. 그래 일부러 쓰고 싶어가지고도 그럴 낀데 우파는 돈을 내놓고 사랑하니까. 이게 지금 뭐 중앙일보도 톱했지만은 계속 말 바꾸고 하는 것은 많은 돈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거야. 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 이런 거 없어. 민주화는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야. 권력 잡아가지고 국민 혈세를 한쪽으로 빨고 나머지는 자유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The worst capitalism, 최악의 자본주의. 뭐냐? 그 코인 그 도박하는 거잖아. 그걸 악용하게 돈 버는 거. 그게 민주화하는 동네, 민주화하는 세력, 민주화 정당, 민주화 상징적 정치인들이 그게 김남국이든 박원순이든 노무현이든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우리는 좌파야. 김건희가 하는. 두고 봐. 끝까지 문재인을 보호할 거야. 그 김건희 자기들 좌파라고 고해. 얘들은 너무 돈이 넘쳐가 돈을 감추는데 그 빈곤 코스프레 대마왕이 있잖아. 신발쥐 뜯어가지고 가난한 척하고. 박원순에게 배운 거지. 박원순은 누구한테 배웠는가? 김대중한테 배운 거지. 김대중 누구한테 배웠는가? 김일성한테 배우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평등 팔아먹고 복지 팔아먹고 민주 팔아먹고 인권 팔아먹으려고 하면은 뒤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환장하고 앞에는 가난한 층, 빈곤 코스프레, 노숙자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 좌익의 민낯이고 그게 이들의 생존 방식이고 그게 그들의 운명이야, 운명. 계속 가면은 국가 전체가 위선 사기 공화국이 된다니까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 민주화의 적폐입니다. 산업화 세력이 누가 저렇게 하나? 부자면 부자로 자랑하지. 계속 가난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좌익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를 나쁘다고 욕해놓고 우파는 부자를 전 존경하고 부러워해 내놓고 돈은 다 가지고 있지. 이러니까 이제 문제 이제 수염 허옇게 달아가지고 조용히 살고 싶다 하면서 보니까 윤석열 보니까 조용히 안 살아도 되니까 책방 만들어가지고 내 전직 대통령 책방 만들어가지고 저 설치는 거 여러분 저 코미디 아니야? 저 코미디가 왜 벌어지는데 윤석열 때문에 벌어지는데. 우익은 야 조선일보 가짜뉴스 적폐몰이에 현명관이 겪은 지옥 5년 박근혜 대통령 지옥 5년 그걸 숨기려고 현명관이 지옥 5년 물었어? 이거 기사 한 번만 생각 그냥 적극적인 거 아니고 난 적극적으로 했지. 여러분 세컨드 소스라고 재고 다시 한번 생각만 하면은 여기 전부 30%의 진짜 악은 다 빼고 얘기한다. 검찰의 초기한 깡통폰 그거 한동훈한테 물어봐. 그거 기초를 세운 사람이지. 그 검찰 협조하지 않고 핸드폰 검찰 수사 협조 안 하는 거 그거 한동훈한테 물어봐. 김건희 한동훈의 카톡 내용 공개해야지. 범죄니까. 범죄 감추는 수법 죽거리 해도 한동훈이 못 따라와. 요거는 핸드폰은 한동훈. 자 가짜 적폐몰이에 현명관이 지금 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적폐몰이에 5년 감옥 간 거 그거 얘기 안 하지. 조형래 씨 렛자는 거 보는데 할아버지 돌림자구나. 삼성물산 회장 이 사람의 자서전 아니 현명관 씨가 최순실 3인방이라는 가짜뉴스를 시작으로 최순실 때문에 가장 적폐몰이 가짜뉴스 생지옥을 겪은 사람이 박근혜인데 너희들 박근혜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분. 나 박근혜도 무혐의야. 그래서 사면 복권해 준 거야.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이거 가짜면은 이거 가짜면은 무혐의로 끝났으면 생지옥 겪었으면은 이거 생지옥보다 대통령 권좌에서 끌려나가 감옥 살아는 박근혜가 겪었던 그 생지옥은 그거 누가 보상하나? 조선일보 너희들이 이래 몰았다. 너희들이 가짜뉴스 적폐몰이 해가지고 박근혜가 겪은 생지옥 5년이다. 야 인마 조선일보 5.18 카르텔 너희들이 그래서 윤석열처럼 너희들의 죄를 사돈 낱말하듯이 자꾸 남의 얘기처럼 하는 거야. 그게 5.18 카르텔의 악이야. 야 이거 떠들지 마. 이거 주식판 코인 주식 얘기하지 마. 김건희도 도이치모터스도 있는데 야 보면은 야 깡통폰이야. 한동훈이도 있는데 이거 야 지옥 5년 박근혜 대통령 당했는데 조선일보에 쓰는 거 다 여러분 칙푼입니다. 30% 생각을 조금 더 하면은 조선일보라는 좌빨 남노당 선동수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구조적이고 운명적이고 본성적이고 생존술의 기본으로서 맨날 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오늘 톱뉴스, 세컨드 톱뉴스, 서드 톱뉴스 이 조선일보의 초기 화면 위에서 하나만 봐도 조선일보가 민주파리들의 위선과 사기를
박원순뿐만 아니고 김남국뿐만 아니고 조선일보 자체가 얼마나 사기 선전 선동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해코지를 하고 내로남불식으로 남손가락질 하는 거. 한국 사회를 얼마나 위선의 사회로 사기공화국을 몰아가는지 이거 하나 뒤집어 읽기만 해도 야 이거 평론 오늘 못 마치겠다. 중앙일보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국 잔챙이야 잔챙이. 무슨 전략적 김남국에 바른 말을 하려고 했나? 무슨 전략적인지 모르지만 쭉 가면은 다 그래. 그 대마왕 첫째가 윤석열이야. 저는 거짓말하고 감추고 속이고 수사 이상하게 하고 수사 협조하고 한동훈 박영수 다 덮어주고 있는 게 그거 윤석열이 아이가. 문재인 저거 띵가띵가하고 전직 대통령 중에 감옥 가장 먼저 가야 될 놈이 안 가는 거 저거 다 윤석열 소무사가 지켜줘서 그런 거 아이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보수 매체라면은 너희들 남노당 선전 매체니까 지금 이런 기사를 계속 내보내지. 보수 매체라면 나처럼 편집, 논조, 시각 나처럼 이렇게 돼야지. 너희들은 58 카르텔 민주파리들의 위선과 사기밖에 내가 구경할 수 있는 거 없어. 저 나머지 잘 안 보여. 86그룹 80년대생 김남국 위선 논란 야당 광주에서도 한들 중앙일보에서 했는데 나 김남국 더불어 노동당 애들 보고 나는 한들 안 해. 나는 국민의힘 보수 우파의 탈을 쓰고 보수 우파의 목소리만 나오면은 인민재판하는 나는 국민의힘을 보고 흔들하는 거야. 흔들. 나는 국민의힘을 보고 흔들하는 거예요. 내 말 흔들하나. 국민의힘을 보고 내 말 흔들하나. 다 흔들한다. 국민의힘을 보고 국민의힘이 김재원, 태영호 사퇴 거부해야지. 당연히 징계도 거부해야지. 싸워봐. 얘들이 최고위원 사퇴 없다고 못을 박으니까 기사도 안 나온다. 제목으로 붙여라. 조중동에서 얘들이 저항하니까 앞에 기사도 안 내보내. 조중동이 인민재판 마녀 사냥으로 김재원, 태영호를 죽이기 때문에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사퇴 없다. 얼마나 큰 뉴스고. 그러면 그 타이틀로 붙여줘야 돼. 왜냐? 두 놈은 5.18 4.3을 건드렸기, 성역을,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퇴출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 저항하는 건 목소리는 안 보여줘. 태영호는 좀 보여주는데 김재원 사퇴 거부했다는 거 타이틀로 붙여가 기사가 몇 개 나와야 되거든. 안 나와. 왜? 조중동이나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이미 5.18 4.3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숙청 대상일 때는 무조건 숙청돼야 되는데 걔도 좀 버티고 있더라. 그래서 얘들 내 평소에 마음에 안 들고 간생이들 아이가 내가 김재원 비판하는 것도 많고 태영호도 정치성에 대해서 별로 내가 호감적이지 않아. 그래도 버티는 거는 잘하는 거지. 이원석 씨 이 땅에서 마약 썰어내야 된다고 막 떠들지만은 이순신까지 팔아가 막 그렇더라. 뭐 보니까 막 이게 떠드는데 전두환 그 손자부터 좀 떠들고 댕겨 돌아다니는 말도록 아니 마약 중독해가 저렇게 떳떳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먹방도 하고 어린애들한테 가가지고 어린애들 동정받는 유튜브도 막 틀어주더라니까. 애들에게 롤 모델로 전두환 대통령 마약 흡입하는 손자가 애가 와가 위로하는 거 막 내보내더라니까. 범죄 아니야? 전우원처럼 마약제를 먹으면 안 되고 전우원처럼 저렇게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서울에는 이렇게 자식이 부담될라 싶어가지고 어버이날 급식소 찾는데요. 급식소. 서울에는 행정을 어떻게 하나?
내가 며칠 전에 저 전남 배가 유명한 그 나주에 부잣집 아들이 이제 손자를 2명 낳아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같이 가면서 아빠한테 둘째 놈이 꼭 안겨가지고 절대로 엄마한테도 안 가고 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서울에 있는 외갓집 거기 간다면서 이제 처갓집이지 간다면서 하는데 쭉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노원에 살고 건설업을 하는데 30명 정도 직원을 데리고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각각 15억 정도 손자들이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더라고. 20살 되면은 걔들 성년이 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 걔 배밭을 한 4만 평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는 돈을 안 물려주는데 자기는 돈을 버니까 손자들 물려줬다 그러는데 노원구에 사는데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부자같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애기 2명 키우면은 돈을 좀 주느냐고 한 달에 부양비 100만 원 정도로 주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안 준다고 그래요. 한 3, 40만 원 좀 되는 모양인데 그래 쭉 하는데 서울 쪽도 각 구에 따라 가지고 돈 주는 게 틀리는데 이 서울은 이제 노인들도 어제 이렇게 대접했는 모양이네. 시골에는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시골에는 마을회관 열어가지고 자식 부담된다고 서울의 부모들은 급식소 찾는다. 나왔네. 어버이날 또 서울 사람들은 불쌍하다. 시골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울진군 같은 경우인데 시골 사람들은 해가지고 마을회관 전부 노인들 다 음식 마련해가 잔치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시골에는 어린애들 낳으면은 돈을 많이 줘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 낳아도 보조금 많이 주지 않아요. 예산이 이제 딸려가지고. 시골에는 애 낳으면은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그런 건 잘하는 거라고 봐. 전세 사기라는 단어, 전세가 아닙니다. 전세 사기 있긴 있지만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이게 원래 조선일보가 터지자 말자, 원희룡이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된 거니까, 이거 책임은 무조건 원희룡에게 있는데, 이걸 옛날 정권에 돌리면 되나? 옛날 정권, 문재인 정권 부동산 폭등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원희룡이가 책임져야지 정권 내놓던지. 이놈아들은 책임질만 있으면은 원희룡이가 부동산 책임져야 되면은 그때는 또 다른 사람 박주민이 김현미 과거 국토부 장관 또 찾아가고 임대차 3법 과거 찾아가고 하여튼 윤석열 정권에 잘못하면은 왜 그 잘못하면은 문재인 혼밥 또 말 잘못하면은 이재명 막말 또 부인 문제 나오면은 김혜경씨 법인카드 가지고 또 하고 이 정권은 나쁜 짓 하는 걸 특권 타고 태어나는 것 같아. 나쁜 짓 하면은 역대 나쁜 짓 한 정권, 나쁜 짓 한 통치자, 그거 다 찾아가지고 맨날 알바들이 이런 상쇄시키는 집회를, 상쇄시키는 거. 스스로 좀 잘해봐. 아무리 그 운동권, 내가 그러잖아. 오죽했으면 이런 거 아무리 라면 먹고 무슨 빈곤 코스프레 몇십 년 동안에 좀 짠돌이는 뭐이라. 아무리 해도 윤석열만큼 빈곤 코스프레는 못해. 윤석열 장가갈 때 무슨 50 몇 살 때가 장가갈 때 돈 2천만 원밖에 없었다면서. 그 박원순급 아니야? 돈 2천만 원밖에 없으면 장가갈 꿈을 꾸지 말아야 되지. 와, 김건희가 워낙 6, 70억 재산 떼가지고, 그래, 간 거요? 만무하지, 기업들 불러가지고. 다른 이동욱 씨, 그 5.18 진상 규명하는 이동욱 씨, 조갑재 대표 밑에 있던 이동욱 씨, 그 옛날에 세월호 할 때 그 잠수복 입고 들어갔던 특공대 출신의 이동욱 기자. 난 조선일보 있던 기자인데. 그
그 기자 그 정언에 의하면은 다 문제가 맞는 거지. 그 윤석열이는 그 아직도 영상도 어제도 돌아다니더라. 술 마실 때 양말 빨아가지고 구두에 마셨다고. 야, 기업 비리 있는 기업 사장들과 그 정도 되면은 그 돈 2천만 원밖에 없을 정도로 술만 먹었으면 조직이지. 그 나이에. 박원순보다 돈 더 없이 막 돌아다녔나? 다 그 돈의 문제인데. 아파트 그 자기들 살고 있는 옛날에 그 아크로비스트 아파트 그거는 그 뇌물 아니었나? 삼성한포 이런 데부터 받은 뇌물 아니었나? 그 지금 소유주가 누구 되고 지금 누가 살고 있나? 부의 남의 것을 얼마나 내 것처럼 멋대로 가졌으면은 외교 공간을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가 살겠노? 남의 게 빼앗는 거 몸에 배었다는 결론 아니야. 그리고 파괴하고 막 살아오는 거 청와대 폐쇄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살아오면 청와대를 그걸 폐쇄해가지고 광화문 시대에 연다 해놓고는 지멋대로 용산 가고 지멋대로 가고 저거 야당이 김남국이 같은 바른 말 하는 놈들이 없고 지금 자기 재산 지키는데 극복한 것들이 그 다 그래 더불어노동당 국회의원들 그 있잖아 그 운동권 애들 있잖아요. 걔들 그 도둑질 하는데 그 엎어진 놈들이야. 사기질 도둑질. 걔들 털면은 다 김남국 정도 나올 거야. 나 그 몇 놈 알고 있는 놈들이 있는데 아는 놈들이 있는데 바른 말 한마디 안 해. 숨어 있어. 왜 숨어 있는가? 비리가 김남국처럼 타겟될까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검찰공화국 때. 검찰 캐비넷 열릴까봐. 그래서 저 청와대 폐쇄에도 찍소리도 안 하는 거야. 총대 매는 놈은 틀릴까봐. 다 김남국은 내가 볼 때 김남국 그래서 가장 커도 비트코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상화폐가 순진해 보여. 다른 놈들은 더 할 거야. 300만원 동봉투는 30억 뇌물을 골고루 은폐하기 위한 난 작전이라고 나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 돈에 환장한 놈들이야. 저 김대중 추종, 김영삼 추종, 5.18 카르텔 얘들은 돈에 환장한 애들이야. 정치권 5.18 관련된 사람 다는 아니고 일반인들은 뭐 보상해주면 보상해주고 억울하니까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 팔아먹는 놈들을 조중동 팔아먹는 놈들 검찰 팔아먹는 놈들 지금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국민과 국가의 해코지를 하는 자기들 피해 입었다는 코스프레 하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김남국이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 박원순 영화 나타나 이거 전부 축적된 위선 좌파에 축적된 위선 거기에다가 우파 정당이라는 놈들은 이라고 있다. 이게 지금 다 완전 윤석열 맛에 부르고 우리하고 거리 두고 윤석열 맛에 부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이 지금 국민의 힘 뭐하는 집단인 거. 나는 완전히 뭐 태영호, 김재원 징계하면 바른 말이 무슨 문제 중징계하면 국민의 끝이다. 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쪽으로 갔다가 하고만 나라는 뭐 계속 이번에 오세훈이도 이번에 구설한 것 같더라. 일단은 송가인의 어머니였나? 송가인의 어머니 구태했다 그러더니 좌파들은 또 비과학적 사고를 하니까 무속도 좋아한 것 같아. 일본 사과 여러 번 했네요. 53차례 사과했다고 SBS에서. 얘는 사과 싫다고 그러잖아. 계속 사과 발휘하잖아. 뭐 무슨 일본 원자 폭탄 타격당할 때 한국인 같이 죽었다고. 나 그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 반대한 사람이거든. 일본과 우리가 같이 핵 공동 피해자가 돼가 미국을 적대시하는 구도를 그래 만드는 거야. 나는 그 부분이 그래서 불편하다고 봤거든. 이 국민의힘이 이게 지금 비겁하다. 태영호
김재원한테 안 오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렇게 비겁하다. 김아무개, 태아무개. 남 이름도 못 불러주는 게 저는 비겁하니까 저 국민의힘 같은 저거 아무런 힘도 없는 이서나만한 정권, 이서나만한 여당, 나라 말아먹대만 천부적이고 나라 살리는 데는 무용지물이 그거 대놓고 이름 못 불러가지고 김재원, 태영호 이러나 징계하지 마라 이러나 떳떳하게. 아이고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면은 일단 세상은 지옥은 피할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 자기가 소외감을 자연으로부터 소외됐다. 자연하고 같이 더불어 살고 가족과 더불어 살면은 이런 짜증나는 사건이 많아도 우리는 이런 이런 위선이 벌어지고 이런 조선일보가 온갖 거짓의 게임을 하고 좌빨들이 이런 짓을 해도 온갖 부조리가 있어도 튼튼한 가정의 달이죠. 튼튼한 가정,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육체와 정신에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후원하시고 좋은 날 되시고 가능하면은 저녁에 다시 방송하겠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방송 못할 때가 많아. 윤석열이 이거 과거사 관련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일본에 하고 기시다 한일 관계 위에 할 말 하겠다. 이건 무슨 그거 할 때 마음 아프다는 말이 무슨 끔찍한 무슨 외교적 성과인 것처럼 이런 사과를 50몇 번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사과는 이 강도가 굉장히 약한 겁니다. 사적으로 나는 징용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몇십 번 사과 받았는 것 중에 가장 약한 사과의 하위 10%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사과 약한 것에 저 밑바닥을 헤매는 사과 받았는데 무슨 큰 외교적 성과인 것처럼 말이 거꾸로잖아. 아니 우리가 한일 관계를 위해서 할 말 하겠다 이래야 되지. 윤석열이가 과거사 관련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 아니 자기가 부담 가지게 만들었잖아. 박근혜 대통령 너무 부담 가지지 않게 가려고 했으니까. 그때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너무 부담 가지게 않는 한일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감옥 집어넣은 사람 누구야? 윤석열이 아니가. 그래 윤석열 말은 제정신 있는 사람 믿질 않지. 나도 안 믿겨져. 완전히 내로남불이고 한일 관계에 무슨 사이가 좋아지자는 거 지가 한일 관계를 파괴를 다 한 사람이야. 문재인하고. 진정성 있나? 그리고 생각은 망상에 찌들어가지고 자기 할 때하고 남이 할 때하고는 달라지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갑자기 막 유토피안적인 갑자기 막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막 유토피안적인 망상으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좋아진 것도 하나도 없어. 자기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청와대에 막 엉망되듯이 대한민국 보수 세력 괴멸되듯이 막 윤석열 한참 가면은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주변 국가 외교가 엉망될 겁니다. 김건희, 윤석열이는 파괴 천재들이지 어느 문명도 구축 못합니다. 진정성이 없고 공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좌파의 망상적 그 구호 또 자기의 악랄한 이기심 또 보니까 윤석열이는 전형적인 좌익이에요. 좌익의 그 어떤 유토피안적인
망상에 기반돼가 대한민국을 청와대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권리는 쪽쪽 파괴해버리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들 뭐 윤석열도 방송 그쪽 들을 수 있으면은 윤석열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이 좌익의 이게 이 망상적 가치 기준 때문에 좌익의 망상적 본성 그리고 망상적 표리부동한 생존 방식, 위선적 생존 방식 때문에 공정을 앞세우고 자유를 앞세우고 국가를 다시 뭐 정상화하겠다고 앞세우지만은 풍비박산 내어놓는 게 윤석열, 문재인보다 더, 박원순보다 더, 김남국보다 더 위선적이고 파괴적이고 내로남불에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지 않겠는가. 그 가치관, 윤리, 상식 다 파괴해버리는 청와대 파괴뿐만 아니고 그런 윤석열이가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왜 저런 모습에 나타날까? 민주파리 좌익의 마지막 막내둥이 586의 끝판왕 김남국보다 하지. 당연히 더 하지. 김남국 가지고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이의 그 300만원 돈봉투 가지고 이재명 가지고 가릴 수는 없지. 그보다 더 큰 모순과 망상과 거짓고호와 그런 것들이 체질적이고 운명적인 게 그게 윤석열 일당이니까 사탄파. 그것들이 만 보수 개멸시키면 봐라. 태영호하고 그 김재윤이 징계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태극기 들고 윤석열 만세 부른 사람들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서로 쓴소리 아니하고 옛날에 촛불탑을 우리 문미진 씨하고 불태우는데 거기에 동참해가 감옥살이한 그 안중규 SNSTV 운영하던 안중규 대표 아까 내 이름을 가렸지만 하나 공개하자면은 태영호, 김재원 징계 바람말이 왜 문제냐. 징계하면 국민의힘 끝. 지금 이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발대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열심히 윤석열을 빨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징계 이후에도 리스크 당연하지. 사퇴 거부하고 만약에 징계를 하게 되면은 태극기 들고 정동원 따라 윤석열 만세 부르고 한 그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징계했을 거야. 지금 김남국 때려가지고 좌익들의 위선, 김남국 때려가지고 문재인, 윤석열의 위선이 덮여지지 않아. 덮여지지 않아. 아주 구조적으로 좌익들의 그 내로남불 위선이 국민들에게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윤석열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민주화라는 사람들이 알량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은 내로남불의 아주 나쁜 생존 방식을 가졌구나. 그걸 이제 국민들이 깨닫게 되면은 잘 깨달으면 이제 국가 정상화가 될 수도 있겠지. 민주화의 이름으로 정상적 국정 운영의 이름으로 국정농단을 뭐 어제 보니까 박원순 보니까 박지원 보니까 참 가정스럽더라. 박지원 보니까 이 김건희 요번에 무슨 미국 가가지고 최서원 씨처럼 국정농단 했다고. 최서원 씨가 무슨 국정농단 했는데? 최서원 씨가 뭐 국정 박근혜던 국정을 감나라 배나라 한 적 있어?
아니, 미래재단, 스포츠재단 만든 거, 그거, 그래 만들어가지고 뭐 감나라, 배나라 했어? 그 최소원 씨가 됐어? 뇌물이 됐어? 아주 현명하신 뇌물 아니라고 무혐의 판결 났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요번에, 이거 박지원이 한 건데, 요번에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가서, 무슨, 김건희한테, 요번에, 뭐 보고를 했나? 넷플릭스 무슨, 한국 투자한 거 보고했다고. 보고하면 안 돼, 김건희는. 숨어서 보고해가지고, 알 수 있지만, 또 나와가 넷플릭스 내가 유치했다. 내가 뭐 하겠다. 국정농단이야. 그거를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연상된다고 박지원이 떠버리고 돌아다니면 안 돼. 새파란 거짓말이야. 야, 중국 댐을 11개 막아가지고 메콩강 바짝 마르게 했다고. 야, 공산당들은 참 진짜 막 무자비하구나. 무자비해. 어제 내가 이거 했지만은 사기 탄핵파의 선동 수단인 조중동이 문재인 평산 책방의 열정페이를 가지고 막 떠들고 죽자고 비난하는데, 이는 악의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악의 낙탄을 삼키는 위선이다. 평산 책방 노름은 열정페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재인의 수호무사 윤석열의 악덕을 직시해야만이 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좌익 책방을 만들어가지고 평양, 양산 두 개 합친 줄 평산 책방을 만들어가지고 저기에서 책을 통해서 의식화 아지트를 만드는 거. 저거 다 윤석열이가 봐줘가 그런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무서우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저럴 수 있나? 다 난 윤석열의 악으로 봅니다. 야, 보니까 윤석열이 괜찮으니까 기 나와가지고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러더니 저렇게 요란스럽게 좌익에 다 이중성이지요. 좋은 날 되시고, 우리가 이 좌익, 구조적으로 좌익이 가지고 있는 이 망상적 구호, 그 좌익의 본성이고, 이 망상적인 명분팔이 좌익의 본성이고, 생존 방식이고, 운명이라는 거. 그래 놓고 보면은 오늘날 조중동, 이것도 좀 더 깊이 보입니다. 이것도 조금 더 깊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김남국보다 더 깊이 윤석열이가 보이고 문재인이가 보이지. 박원순 넘어. 왜 이들은 항상 내로남불이고 이성적 위선적일까? 이거 보면서 윤석열이 아까지 다 보입니다. 윤석열은 쟤들하고 평생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못 나와가지고 조중동에서 갑자기 돌려가지고 문재인하고 짜고, 난 묵시적으로 나는 자기들끼리 묵시적으로 문재인도 윤석열을 믿었다고 봐. 뭐 명시적으로 짜고 막 그런 건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편안함 서로 느끼고 있는 거지.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하고 적이 되면은 조국이든 이재명이든 박근혜든 검찰을 통해서 똥줄을 짜는 사람이야. 똥줄을. 문재인 말 한마디에 조용하잖아. 야, 남북 문제 나 집어넣어라. 내 책임진다. 아이고야, 도망가 버리잖아. 부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우익 정권은 사라지고 알량한 명분을 팔고 망상적 구호를 파는 좌익 세력, 그런 본성을 가지고 생존 방식을 가지고 운명을 가진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을 득세했다. 민주파리들 득세했다. 그래서 온갖 눈꼴 사나운 두 눈 뜨고 볼 수 있는 위선과 기만, 거짓과 이런 적폐가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는가. 그런 방송 오늘 남겨주셔야 된다. 고맙습니다. 후원하시고 고맙습니다. 샌더냐님, 의뢰리님, 소나무님. 요즘 적폐 털면은 뭐 완전히 적폐 덩어리지 뭐. 배은정님, 의뢰리님 손자 오늘 퇴원하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 돌치레야.
돌진할 때 저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고맙습니다.